요즘은 시간이 참 무겁게 흘러갑니다. 예전엔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빴는데 이제는 밥 짓고 차 마시고 텔레비전 보며 하루를 채웁니다. 텅 빈 마루에 앉아 있으면 자식 키우던 그 시절이 떠오르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걸 보면 세상 걱정이 다 사라졌던 때였어요. 아들 도시로 대학 보낼 땐 소 한 마리를 팔아 등록금 냈고 딸 둘 시집 보낼 땐 사돈 눈치 보며 금반지 하나 보탠 게 전부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이도 내어주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땐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곧 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자식 얼굴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 올까 말까 그마저도 바빠서 끊어야 해요라는 말로 끝이 나지요. 그렇게 내 마음을 덜어놓을 곳도 기대에 설 곳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헛헛해지고 그리움이 쌓이다 못해 무거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늘 같은 생각이 맴돕니다. 그래도 나는 엄마니까, 그래도 나는 아버지니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은 마음 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충청북도 영동이라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80 가까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과는 20살에 혼인해서 논밭 일같이 해가며 자식 셋을 키웠고 한겨울 찬 바람 속에서도 밭에 나가 김장거리를 걷어왔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형편이었지만 아이들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싶었어요.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았고 이마에 난 주름마다 자식 이름 하나씩 새겨져 있을 정도로 마음을 다해 살았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없이 책임감 있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곧잘하고 대학도 서울로 갔고요.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을 땐 솔직히 겁이 났어요. 이제 우리 손을 떠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마음 한켠으론 너무 기뻤습니다. 잘 키웠다 싶기도 했고 어엿한 남편이 된다는 게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남편과 의논해서 작은 과수원 땅을 팔았습니다. 그 땅은 남편이 평생 아끼던 땅이었지만 아들 신혼집 마련에 쓰겠다고 선뜻 내놨지요. 서울 외곽에 괜찮은 아파트 전세를 구해주고 나니 비로소 우리도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루에 나란히 앉아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소임 다 했지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정말 행복한 결말인 줄 알았지요. 아들 부부가 신혼집에 자리를 잡고부터는 저희 부부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손주 소식까지 들리자 더할 나위 없었지요. 바쁜 아들 대신 손주 돌보며 살림을 거들어주겠다 싶어 반찬이며 국거리며 이것저것 싸들고 서울까지 다녀오곤 했습니다. 기차 타고 지하철 갈아타는 길이 고되긴 해도 손주가 웃으며 달려올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의 싱크대는 어찌나 반짝이던지 시골에서 써오던 낡은 조리도구와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그날도 된장국 끓이고 나물 몇 가지 무쳐서 아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고 손주는 저를 보고 웃으며 팔을 벌렸지요. 그런데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려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런 말 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혹시 노후 준비는 좀 해두셨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만 보며 살던 제게 그 질문은 너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그저 자식 걱정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던 건데 돌아온 건 준비 안 된 노후라는 불안한 존재로서의 나였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나는 그동안 도와주러 다닌 줄 알았는데 혹시 민폐로만 비춰졌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괜히 들고 간 반찬통을 부엌 구석에 밀어두며 나도 모르게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에 조심스러움이라는 단어가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 갈 때마다 괜히 몸이 먼저 움츠러들었습니다. 예전엔 반찬을 몇 가지 더 챙겨가야 좋아했는데 이제는 혹시 또 뭐라 하진 않을까 싶어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애쓴 마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된장국에 손수 담근 김치며 봄나물 한 소쿠리까지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반찬을 놓자마자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요즘은 음식 만들 때 장갑 끼는 게 기본이에요, 어머니.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먹어요. 엄마 손맛이 최고지 하며 웃던 아들도 그저 핸드폰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김치에 젓가락도 안 대고 반찬을 하나씩 밀어내듯 건드리다가 결국 밥만 퍼서 먹더군요. 저는 괜히 눈치를 보며 다음엔 장갑 끼고 할게라고 말했지만 제 말에 반응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 풍경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더군요. 그날 밤 남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부엌에서 반찬통을 꺼내다 말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불쾌한 것이 됐다는 사실이 낯설고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저는 점점 입을 다물고 마음을 닫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밥 먹는 자리가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불편하고 두려운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 집 앞에서 망설이게 될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 집에 발을 들이기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단정적이 되었고 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는 듯 했죠. 자식이 내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건 욕심일까요? 그렇다 해도 마음은 자꾸만 서러움에 젖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 생일이라며 케이크 하나 들고 갔습니다. 시골에서 손수 키운 딸기며 감자를 가져가서 반찬도 만들어 가려고 이른 새벽부터 손을 놀렸습니다. 그날따라 비까지 내려 신발은 흙탕으로 젖었고 바지 끝엔 진흙이 튀었습니다. 현관에서 조심조심 신발을 벗는데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어머니, 현관 매트에 흙 좀 묻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그 말에 케이크 상자가 손에서 덜컥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존재가 이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그 뒤로는 음식도 선물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자제하게 되었고요. 손주가 보고 싶을 땐 딸에게 말해 사진만 겨우 받아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부딪히는 게 두려워졌고 아들에겐 괜한 부담이 될까 봐 그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물러나도 마음속 소리는 커지기만 하더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자식 키운 죄밖에 없는데. 잠들기 전 마루에 앉아 나무벽을 바라보다가 한숨만 몇 번이고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접고 지내던 어느 날 막내딸이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딸은 한눈에 봐도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밥상 앞에 앉아 제가 차린 나물과 된장국을 한 입 먹더니 이 맛 서울 가면 아무리 돈 줘도 이런 맛은 못 찾아 하며 연신 젓가락을 놀렸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맙던지 가슴 깊은 곳이 다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묻더군요. 오빠네 집엔 요즘 안 가? 순간 대답이 막혀 머뭇거리니 딸은 말없이 제 눈을 바라보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오래도록 참았던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따뜻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딸은 올라간 김에 오빠네 집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화가 왔지요. 엄마 새 언니 말 너무 심했어. 김치 냄새가 심해서 손도 못 대겠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나 진짜 눈물이 나더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음식을 손주들 건강 생각해서 깨끗이 만들고 정성 다해 챙겨간 그 음식을 그렇게까지 말했단 사실에 몸이 굳었습니다. 그냥 싫다고 했으면 좋았을 걸 냄새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찢어놨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이 더럽고 불쾌한 것처럼 여겨졌다는 사실에 부엌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딸은 엄마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서까지 가실 필요 없어. 오빠랑 새언니는 자기들 방식대로 살겠지만 엄마 음식 무시하는 건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림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옆에서 처음으로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서운함이 딸의 말 한마디에 터져 나왔습니다. 딸아이 전화를 끊고 나서 며칠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자식 위에 평생을 아끼고 살아온 게 고작 이런 말로 돌아오다니.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남편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는데 저녁 식사 중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당신 우리가 너무 아들한테 기대했던 거 아닐까. 남편은 조용히 밥숟가락을 내려놓더니 한참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며느리가 우리 불편해하는 거 처음부터 그랬잖아. 그 말에 가슴이 더 미어졌습니다. 남편 역시 알고 있으면서 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나왔다는 그 말들 하나하나가 모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냄새가 심하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비위생적이에요. 제가 그동안 다녀온 날들이 며느리에겐 그저 불편함이었고 어쩌면 참아야 할 일이었겠지요. 그걸 모르고 저는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손주 안아주며 웃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딸아이가 했던 말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새 언니한테 한마디도 못하더라. 그냥 듣고만 있었어. 나 같으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당장 뭐라 했을 거야. 순간 아들이 내 편 한 번 안 들어줬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까지 내 전부를 줬던 자식이었는데 제가 바란 건 그저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야. 그 한마디면 됐는데 아무 말도 없던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 아들의 침묵, 그리고 딸의 눈물 섞인 전화.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저는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끈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써 웃어왔는지, 얼마나 참아왔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걸 감추고 살았구나. 그렇게까지 참고 살 필요가 있었을까?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맺혀있던 후회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은 밤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그 땅 팔 때 후회 안 했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시엔 잘한 일이라 생각했어. 아들 살림살이 걱정 없이 시작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애가 우리가 그렇게 해줬단 걸 마음으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 그 말이 그렇게도 쓸쓸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아들 집에 더는 가지 않았습니다. 손주 생일, 명절, 무슨 날이 되어도 전화만 짧게 걸었습니다.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지만 가서 또 상처받느니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하다면 나도 불편하지 않으란 법 없지요. 어쩌면 그제야 처음으로 나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딸아이는 자주 내려왔습니다. 엄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꼭 주는 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래. 그래서 엄마가 더 위대한 거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딸아이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기로.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서 무조건 참으며 살진 않기로. 늦었지만 저도 제 삶을 지키고 싶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주 얼굴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또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갔을 겁니다. 그냥 한 번 더 참자, 한 번만 더 웃자 하면서요. 그런데 이젠 아니었습니다. 딸아이 말대로 그럴수록 제가 더 작아지고 제 마음만 달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단호함이라는 걸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오실 거죠? 예전 같으면 무조건 간다고 했겠지만 이번엔 조용히 대답했지요. 우린 이번에 그냥 딸 집에서 보내려고 한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들은 무슨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면 나도 불편하고 힘들다. 이젠 그런 자리에 내가 굳이 가야 하나 싶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길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자가 반갑기보단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는 이미 깊이 남아 있었고 말 한마디로는 덮을 수 없는 시간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동안 참은 것도 서러움도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감정은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는 딸아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명절 아침부터 같이 전을 부치고 조촐하게 상을 차려 손주들과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야. 우리에겐 사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젠 그저 억울함을 참고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도 소중하다는 걸, 내 삶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이 나이에 처음 배운 셈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한 존재가 아니라 고마운 엄마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해졌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 말도 못하던 세월은 이쯤에서 접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다시 예전처럼 조용한 시골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계절 따라 자라는 채소들을 돌보는 일이 하루의 대부분을 채웁니다. 때때로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마루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기분이 듭니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뒤로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인정받지 못한 손맛이라 해도 딸아이와 손주들에게는 여전히 귀한 맛이더군요. 된장찌개 하나 끓이면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하며 젓가락을 놓지 않는 딸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딸 집에서 밥을 함께 먹고 손주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가끔은 문득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처럼 가슴이 아프진 않습니다. 그 아이도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저 마음속으로 내가 언젠가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그제야 알게 되겠지라고 조용히 되뇌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제 삶이 저만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식 뒤에 서 있는 그림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루를 쓰고 있다는 사실. 나이 들어 이런 평화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참 소중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루 3끼 밥상을 차리고 남편과 마주 앉아 된장국 한 숟가락을 나누는 지금의 삶이 저에겐 새롭게 얻은 행복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나를 아껴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함께 조용히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이 평범한 일상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와 돌아보면 참 많은 걸 주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돈보다 귀했던 시간도 몸보다 소중했던 정성도 그저 자식이니까란 이유 하나로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언제나 같은 무게로 돌아오는 건 아니더군요. 그걸 알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마음속에 서운함과 외로움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충분히 사랑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당신 자신의 삶을 돌보고 아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보다 귀한 건 내 마음이고 내가 살아온 시간은 누구보다 값진 역사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부디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당신이 좋아하는 밥을 드시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시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웃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 당신 마음과 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삶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심으로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